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 시간입니다. 알무백. 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무기들 중에서 중요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바로 센츄리온 C램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이게 C램이라고 하는 무기체계, 여러분들 뭐 몇 군데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카운터 로켓, 그러니까 로켓을 막아내고 또 아트릴리 앤 모터, 그러니까 포탄, 박격포탄, 로켓탄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로켓탄과 박격포탄, 포탄 뭐 이런 걸 막아낸다. 언뜻 듣기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하고 비슷한 임무를 가지는 것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육산 기지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무기체계인데 미국제입니다. 보겠습니다. 방공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취약했던 미군이죠. 미군은 공군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후에 제공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군대니까 미국은 뭐 하늘에 떠 있는 거 새 아니면 우리 미군기잖아. 그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해왔던 군대입니다. 그래서 전투화가도 필요하면 공군 이러면 이제 와서 공군이 때려주고 이러니까 미군의 특성이 있어요. 공군이 워낙 제공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미군의 이 포는 사거리가 짧습니다. 좀 더 긴 건 그냥 공군이 가서 때려주면 훨씬 더 위력적이고 정확하니까 굳이 육군이 긴 먼 거리까지 포탄을 날려보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미군의 지대공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짧습니다. 왜? 하늘은 어차피 미국의 전투기들이 다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날아와서 폭격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들의 사거리가 좀 짧아요. 그런 반면에 과거 미국과 경쟁했던 소련은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아주 깁니다. 그리고 포탄 사거리도 여러분들 장사정포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포도 아주 사거리가 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방공무기의 성능이 좀 열악했어요. 왜?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던 차에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고 탈냉전이죠. 그리고는 그 9.11 테러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항구적 자유작전을 했죠. 이 항구적 자유작전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 소말리아 이런 이 테러 집단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전쟁이었는데 200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지금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 아비규환 돼버렸지만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소말리아는 또 그건 아니지만 이라크 이런 지역에다가 현지에다가 이렇게 기지를 지어놓고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기지는 작게는 중대급, 대대급 또는 더 큰 규모의 기지 이렇게 해서 기지를 지어놓고 주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적들이 와서 박격포를 쏘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의 전투기나 폭격기는 전부 다 탐지하고 막아낼 수가 있는데 이 테러 분자들은 전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살금살금 기어와서 박격포 쏘고 도망가고 또 가삼 로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북한이 122mm 방사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이제 소련에서 많이 풀렸던 건데 그 122mm 방사포의 이 다른 장은 로켓이죠. 그거 발사기 하나 끄집어내서 그냥 땅에다가 대충 박고 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를 핀포인트 타격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대충 그냥 이 기지 그냥 떨어져서 미국에게 공포를 좀 주든지 좀 경각심을 주든지 또 운 좋으면 또 사상자도 내고 이렇게 하는 치고 빠지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막아내야 돼, 큰일 났네 라고 하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러던 중에 그때 마침 미국이 자금 지원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언돔 만들고 있는데 저거 가지고 오면 되지 않느냐. 저게 C램 아니냐. 저 아이언돔이 하마스가 쏘는 로켓 그리고 이 박격포탄 이런 거 막아내는 거니까 우리하고 딱 맞네. 저것도 입하자 라고 하니까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rumsfel드 장관이 미쳤냐? 박격포탄 하나 잡자고 $50,000짜리 타미르 미사일 그걸 쏴? 돌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rumsfel드는 냉전 시대 때의 맥나마라 그리고 탈냉전 시대 때의 rumsfel드 이 두 사람의 국방장관은 그냥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이 사업 그냥 깎아내는 거 이거의 도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코만치 헬기 가성비 안 좋다고 잘라버렸죠. 그리고 크루세이더 자주포. 야, 지금 제공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자주포 사거리가 그렇게 길 필요 뭐 있어? 그냥 팔라딘 개량했어 하고 크루세이더 자주포 잘라버렸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주말트, 야, 그 비싼 주말트 필요 없어 잘라버렸죠. 이런 식으로 비싼 거 다 잘라버리는데 박격포탄 막 차고 5만 달러짜리 타밀 미사일 쏴. 이거는 안 돼. 필요 없어. 라고 하던 차에, 그러면 또 대안을 찾던 차에 육군 눈에 해군의 이 무기가 눈에 든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당장 우리 트럭에 얹어서 싣자. 그래서 기지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해군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에 다 이거 마크 15 펠랭스, CIWS 다 있죠. CIWS, Close-in Weapon System, 최종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적의 함대함 미사일이나 공대함 미사일이 날아오면 처음에는 SM2 같은 거로 여격을 하죠. 그리고 또 살아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ESSM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로 또 여격을 하죠. 그리고 또 전자전 제밍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들어오는 마지막 미사일 한두 발이 남아있겠죠. 이건 이제 이 펠랭스 시스템으로 2km 이내에서 이 발칸포입니다. 6총신짜리 발칸포인데 20mm 발칸포 이걸 갖다 드르륵 쏴가지고 격파시켜버리죠. 그 무기체계. 그런데 이거 뭐 전투 시스템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따로 레이더가 붙어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레이더하고 여기에 탄창하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지가 알아서 어차피 하니까 이거 그냥 트럭에 얹어가지고 이거 기지에 갖다 놓으면 되겠네? 가격 얼마야? 해보니까 대충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한 150억이면 되겠네? 야, 150억에 기지 하나 지키면 이거 괜찮지? 하자 해가지고 2004년도에 그걸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뚝딱 떼가지고 트럭에 갖다 얹어버리면 되니까 2005년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이라크에 있는 기지에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 수가 있냐 해서 이 육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고 지 알아서 혼자서 레이더 판단 다 하고 그냥 뭐가 고속표적이 날아오면 알아서 작동해가지고 그냥 격파시켜버리고 하니까 이게 너무 똑똑해. 그리고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미 육군들이 뭐라고 불렀냐? 야, 스타워즈에 있는 그 R2D2 아니야? 저 R2D2. 그래서 R2D2를 기지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육군들은 R2. 그러면 이제 R2D2가 있으면 스키피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었어요. 어쨌든 R2D2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원을 보면 산발적인 로켓 공격 그리고 박격포 공격 이런 거하고 맞아요. 우리하고는 좀 안 맞죠. 왜냐? 이게 동시 대응 능력은 없었어요. 아까 해군에서 저기 대규모로 함대함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쏘면 그걸 이제 1차 SM2로 장거리에서 막아내죠. 2차 또 ESSM 막아내죠. 그리고 전자전 제밍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아오는 한두 발 이걸 이제 여격하는 게 이 최종 방어 시스템 CIWS니까 이게 동시 대응 능력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언돔은 동시 대응 능력이 있죠. 뭐 5발씩 동시 대응 능력 하는데 이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적인 공격이 맞지 완전히 그냥 무더기로 쏟아지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4.7m 높이고요. 그리고 중량은 6.2톤입니다. 승무원 필요 없습니다. 자동이니까. 그리고 20mm 6총신짜리 발칸포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도 그리고 위로는 85도 각도로 쏘기 때문에 거의 수직적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적탄도 방어할 수 있어요. 왜냐? 박격포탄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니까. 그래서 85도까지 고개를 들고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F-16 전투기나 F-15 전투기에 있는 기관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분당 3,000발을 쏘는데 분당 3,000발 쏴가지고는 적의 로켓탄이나 박격포탄 이런 것까지는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더 올립니다. 그래서 분당 4,500발을 쏠 수 있게끔 스피드를 더 올리고 그리고 그 시스템 하나에 한 1,500발 정도의 탄을 걸어 넣습니다. 그래서 뭐 분당 4,500발이니까 1분 동안 계속 완전 뭐 그냥 1분 동안 쏘고 있는 게 아니고 드르륵 하니까 1,500발 정도 가지고 있어도 상당한 전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1,500m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2km 정도에서부터 전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5,500m, 5.5km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가격은 한 150억 원. 그리고 기지마다 하나씩 깔아놓으면 되고 그리고 너무나 신속하게 처음엔 트레일러에 얹어서 왔지만 나중엔 트럭에 얹어서 오고 이렇게 기지마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근데 20mm 발칸포 가지고 진짜로 될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2020년 1월 7일 날 이라크의 아르빌 기지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년 1월 7일 날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장군을 제거를 했죠. 이란이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아르빌 기지에다가 6발의 탄도미사일 쏘고 그리고 아사드 기지에 17발의 탄도미사일을 2차례에 걸쳐서 쐈어요. 그래서 총 23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이 아르빌 기지, 과거 이제 우리 한국 육군의 특전사죠. 또 자이툰 부대죠. 이 자이툰 부대가 가서 주둔하고 있던 데가 또 아르빌입니다. 이 아르빌 기지에 6발이 날아왔는데 그 중에서 여러 발은 기지 바깥에 떨어졌고 정확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 중에서 기지 안으로 떨어져 들어오는 한 발을 이렇게 요격해버린 겁니다. 이 펠랭스 기반의 이 C램이. 그래서 이렇게 당시 미사일의 잔해입니다. 그래서 전술 탄도미사일 속도가 무려 마하 6으로 떨어지는 이것까지도 요격할 수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괜찮네? 또 이런 의외의 또 반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아주 뛰어났다 해서 가드 해서 가성비라고 자랑하는 센츄리온 C램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이제 이거 한 20대 생산해서 파병되어 있는 기지들마다 배치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그 어느 나라도 이걸 사지 않습니다. 왜냐? 미국처럼 그냥 이 모든 것을 제공권 다 장악하고 그리고 뚝 떨어져 있는 데다가 기지를 배치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주로 전면전 계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발씩 막아내는 걸 대대 정도 방어하려고 하기에는 다른 나라들, 미국 제외한 나라들은 가성비가 안 맞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언돔 저게 낫다. 왜? 아이언돔은 동시 대응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가격은 그 C램보다는 센츄리온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이스라엘 납품 가격으로 한 500억 원 그리고 미국에게 판매한 개량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개량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 가격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아이언돔은 수십 발을 막아낼 수 있지만 여기는 한 발이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판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한국 해군의 군함에 이 골키퍼 30mm 기관포 네덜란드제가 붙어 있었다가 그리고 FFX 할 때는 이 20mm 펠랑스 왔다가 지금 다시 우리가 국산화해서 30mm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죠. 아무튼 이런 육군 기지를 지켜주는 C램 무기 센츄리온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